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볼게.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이 천상에 맞추고 있다. 제가 준이 잼민이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딱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서술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작품, 인물, 사건이나 인물 뭐 이런 도식이 있더라고.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본 적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여러분. 특정 인물이라는 게 나오면요, 그 특정 인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의 팁은 뭐냐면 분량이에요. 그래서 정보량이 많이 주어지는 인물이 누군지 생각을 해보면 돼. 어렵지 않죠, 그러면? 누구에 대한 정보량이 되게 많지? 형광펜 한번 쳐볼까? 첫 줄부터 보면 알겠지만은 시우. 두 번째 줄 보면 알겠지만 또 시우. 자기. 시우야라고 형이 하는 얘기지. 시우랑 형이랑 같이 울었죠. 또 시우는 그렇게 됐죠. 됐니? 그럼 봐봐. 결국 시우에 관련된 얘기인데 줄거리를 보면 알겠지만 자, 시우가 있고 사모님 있잖아. 시우가 어떤 사건을 당했는지가 있죠. 빨간색 형광펜으로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야. 사모님이 낸 사건을 대신 그래서 대가로 돈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고 됐죠? 그래서 일단 시우가 겪은 사건들이야. 자, 선생님 이거를 어떤 단위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면은 여러분 영어 문장 구조 잡듯이 국어 문장 구조 잡아보시면 되는데요. 자, 시우가 대신 낸 것처럼 대신 내다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돈을 받다죠. O는 목적어, V는 서술어 알죠? 감옥에 들어가다죠. 그래서 지금 시우가 겪은 일을 크게 동사, 국어에선 서술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벌써 시우가 겪은 일을 세 가지를 얘기해 준 거야. 혹시 어려워요? 괜찮아요? 네, 필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봐. 첫 줄거리부터 시우가 겪은 일 세 가지를 동사 1번, 2번, 3번을 통해 서술의 1번, 2번, 3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잖아. 그럼 봐봐.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누구의? 시우의 중심을 두고 아 이런 것들을 겪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이 선생이 뭔가 시우한테 얘기를 했나 봐. 시우는 아무리 문제가 돼도 왜? 내가 지금 대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금방 나갈 줄 알았대. 그런데 형이 확정되니까 아, 내가 약속한 거랑 다르게 감옥에 들어가야 돼? 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우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이용했다는 생각만 드는 거잖아. 왜? 나는 감옥에 있고 사모님은 감옥도 안 갔고 그리고 가족들은 그 대가로 돈 받고 있고 너무 억울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가 나오면 여러분 역접이죠. 그럼 봐봐. 지금까지는 억울했는데 억울한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종우형이 왔거든. 종우형이 봐봐. 종우형 대사는 되게 길긴 하지만은 결국 시우를 달래는 이야기고 시우가 고생해준 덕분에 가족들이 편하게 살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시우가 고생을 해준 덕분에 가족이 근전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시우를 중심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특정 인물인 시우. 시우가 처한 상황이 수준을 맞추고 있다. 괜찮은 선지 되겠죠? 자, 필기 한번 해보시고 테니스 좀 이따 간식 한번 받을까요? 쉬는 시간에. 필기도 하셨죠, 여러분? 자, 되셨으면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적용 문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 번에 좀 볼 거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제 문체나 제시 방법인데, 이제 문체라는 거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알까요? 스타일. 예를 들면, 야구 좋아합니까, 혹시? 롯데 스타일과 기아의 스타일이 다르듯이, 또는 에스파도 보면은 뭐 카리나, 윈터,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애들만 있으면 또 그게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체라는 거는 개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이 개성을 문제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개성은 너무나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개성을 어떻게? 네. 결국에는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대체적으로 뭐랑 관련이 되냐면 주제랑 관련이 되는데 주제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이에요. 쓰셨어? 그러니까 예시가 지금 있으면 좋은데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이제 취미가 뭐냐면 해운대 바닷가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말 나온 게 한번 보여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더니 우리 수강생 하나가 저한테 인스타 DM을 딱 보냈어요. 얘는 교실뷰래. 고3이거든? 고3이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고 샤프 하나 이제 떨렁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뭐 조별 과제 이런 거 하는 건가? 아무튼. 자, 그럼 봐. 이제 뭐냐면 저런 거 다 스타일이야, 얘들아. 봐봐. 인스타를 보잖아요. 다 인스타에 똑같은 애 한 명도 없어요. 인스타 딱 보면은
사람마다 뭔가 자기 거를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어. 내 거 한번 보여줄까? 별로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제 수업인데 아무나 인스타에다 올릴 순 없잖아. 그러면 그냥 제 인스타를 한번 염탐 한번 해봅시다.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저도 별로 제 인스타 염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인스타 염탐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인스타 염탐할 수는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것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뭐 하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뭔가 느낌이 있니? 아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강의하는 사람이구나. 여기를 보니까 아 주식에서 큰 돈을 잃었구나. 여기를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나 보구나.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처럼 이제 각자의 개성들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봐. 아니 뭐 개성은 다 맞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개성은 문제로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문제로 내려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다? 주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럼 봐라. 아까 저기 해운대 바닷가에서 노숙하는 저 사람은 자 이제 우리가 국어에서 배운 내용으로 써볼게. 뭐 하고 있어? 자연 친화하고 있잖아. 맞니? 고기를 들어보니까 나뭇가지를 지붕으로 삼았죠. 그리고 길바닥을 이불로 삼았잖아.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친화에 거의 뭐 갈매기랑 하나가 돼가지고 나중에 물화일체까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자, 이런 게 이 사람의 스타일이야.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자연 친화라는 주제를 해운대 바닷가에서 노숙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죠. 자, 또는 아까 여러분 이제 선배들, 고3 선배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냐? 교실에서 누가 봐도 정말 노잼이지 않니? 너희 그 표정을 딱 쟤도 똑같이 짓고 있었을 거야. 봐봐. 야, 어딜 봐서 이게 재밌어 보여. 아무리 봐도 이건 재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책상 4개 있고 샤프도 심지어 하나 딱 이렇게 떨렁 놔두고 그걸 또 굳이 찍어놨고. 자 그럼 봐. 이 교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 아 부정적 현실이요. 예를 들자면 벌써 딱 보이지? 그래 봐봐. 난 얼마나 지금 편했겠어. 저기 누워서. 편해서 누워서 저기서 저렇게 있는 거고 저기서 쟤네들은 좋아서 책상 붙이고 저렇게 샤프 하나 떨렁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야. 우리가 그래도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해운대 바닷가에서 노숙하는 제 사진을 띄워놓고 자연 친화를 물어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겠어? 옛날 사람들이 자연 친화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겠죠. 두 번째, 학교 교실에서 그렇게 펜 하나 떨렁 놔두고 부정적 현실 인식이라고 읽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소설 작품 같은 데서 그런 부정적 현실 인식이 뭐가 있는지를 내고 물어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을 겪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게 결국 우리가 나 혼자서는 못 살아가는 종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이루고 살게 되고 그러면은 좋든 싫든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배워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봐. 문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한 단어로 제일 중요한 건 개성이다. 그 중에서도 크게 뭐다? 서술, 묘사, 대화가 있다. 이걸 문체의 3요소 또는 서술의 3요소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 서술한다는 건 작가가 말하듯이 하는 거야. 자, 말을 하니까 영어로 하면 뭐예요? 텔링이라고 하죠. 텔링은 뭐라고 하지? 들려주기라고 해요. 묘사나 대화는 대화를 있는 그대로 찍어놨죠. 그리듯이 표현했죠. 그래서 뭐다 얘는? 쇼잉이라고 해요. 보여주기라고 하죠. 됐니? 여기까지 개념들 정리하면 되겠고 표정이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려운 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예, 필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시 방법이란 건 자 이런 거야. 결국 방금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까 제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보면은 내 얼굴은 안 나오고 이렇게 또 사람이 안 나오면 또 모르잖아. 그래서 나무들 막 이렇게 있고 옆에 바닷가 막 쫙 있고 이걸 제가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이렇게 보고 있지. 그럼 봐봐. 가까운 걸 표현했어. 그걸 뭐라 그래? 근경이라고 하죠. 먼 걸 표현했어. 원경이라고 표현하죠. 이해됐어? 그럼 봐봐. 이거는 나를 표현했으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인물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전체 그림을 표현했으면 뭐라고 하는 거야? 장면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제시한다는 거는 이렇게 소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건데 쉽게 얘기할게. 자, 소설에 여러분 인물이 있죠. 사건이 있죠. 배경이 있죠. 소재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너희가 아주 깐난 애들을 볼 기회가 있으면 보일 텐데 걔네가 초점이 어딜 보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중딩 잼민이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런데 고1이 되고 고2가 되고 고3이 되면은 뭔가 초점이 생겨 눈에. 그러니까 초점이 생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인물이구나. 이건 사건이구나. 이건 소재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되게 흐릿하게 본다면 나이가 들면서 뭔가 기준이 생기면서 그걸 좀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나중에 차차 선명하게 이런 정보들을 구분하면서 읽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이나 소재 같은 거를 어떻게 서술하고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직접 제시냐면 텔링을 직접 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직접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에 생략된 거는 서술자가야. 그런데 서술자가 자기 느낌이나 생각 같은 걸 싹 다 배제하고 그리듯이 표현하거나 대화만 표현하게 되면 서술자가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필기 정리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습니까? 그림도 같이 그려놓으시면 좋아요. 그림도 그리시면 좀 더 느낌이 확 올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체로 갈 건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 중학교 내신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간결한 문체라는 거 보통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절 같은 거 배웠지. 주절, 부사절 이런 것들. 그렇게 간결하다는 건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 거를 절 한 개라고 표현하거든. 이게 보통 2개에서 3개 미만일 때 간결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에 주어 서술어 구조가 많아야 2-3개 이하일 때 간결하다고 해. 자, 간결하면 짧거든. 짧으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간결하다랑 비슷한 뜻은 뭐다? 속도가 있다. 또 뭐다? 짧다. 또 뭐다? 주어 서술어 이 절 구조가 2-3번 이하로 나타난다. 필기 다 되셨을까요? 버텨보세요, 여러분. 저도 여론 같은 시절이 있지 않았겠어요? 됐죠? 자, 됐으면 이제 판단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한 문장 안에 주어 서술어가 2-3번 정도 나타나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 주머니에는 단돈 10전. 봐봐. 주머니에는 부사어죠. other verb를 줄여서 ad라고 쓰고 부사어야. 주머니에는 단돈 10전이 있다가 생략되겠죠. 10전이 있다. 서술어 생략. 그것도 안경다리 고친다. 안경다리를 고친다. 벌써 3번째인가 4번째에서 딸에게서 4-5신조씩 얻어가서 번번이 담뱃값으로 다 내어보냈다. 그렇게 남은 최후의 10전인데 벌써 컴마 1번, 2번 그렇게 남은 것이 최후의 10전이 다예요. 서술어 또 생략. 다시 안초시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것을 집어내었다. 봐봐. 동사 지금 몇 번 쓰였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생략되면서 6번, 7번까지. 한 문장하게 지금 서술어만 7번 나왔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짧고 간결한 게 아니라 장황한 거야. 긴 거야. 됐죠? 그래서 길고 장황한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짧지 않습니다. 옆에다 쓸게요. 길고 장황이라고 바꿔 써주시면 되겠어. 왜? 짧고 감각적이려면 짧으려면 일단 절이 2-3번 나왔는데 얘는 벌써 6번에서 7번 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필기하시면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346페이지 볼게요. 기억은 인물의 행동을 짧은 문장으로 서술해서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 자, 봐봐. 복도로 나섰다. 부사어 서술어. 그렇죠. 복도에도 인기척이 없다. 봐봐. 지금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겠지. 선장실로 올라갔다. 선장은 없다. 보시면 알겠지만 짧은 문장 맞죠? 왜? 주어 서술어 구조가 많아야 1-2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근거로 봤을 때 짧은 문장이라는 건 맞고요. 2번째 이거야. 불안한 심리라는 건데, 자, 얘들아 봐봐. 왜 불안한 심리일까? 보세요.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갔죠. 그럼 얘들아 봐봐. 뭔가 지금 얘는 떳떳한 일을 한 거겠어?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겠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겠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으니까 막 조마조마했을 거고, 심지어 총알이잖아, 얘들아. 총알로 뭐 되게 위험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위험한 일을 쓸까 말까 고민했으니까 가져가 나온 거고, 돌려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으니까 돌려놓는 건데, 심지어 그것도 선장 때문에 못 돌려놨다가 다시 돌려놓는 거니까 얼마나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 오케이. 그래서 괜찮은 선지구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뭐 여러분이 어렵다면 어렵고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잠깐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6시부터 다시 볼 건데, 자, 여기 이제 OX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본 다음에 갈 거고, 쉬는 시간은 뭐 한 5분만 쉬고 6시부터
풀이 시간 5분 정도 드리고 바로 갈게요. 자, 박태윤의 천병풍경이라는 소설이고 요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일 또 바뀌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중1 그리고 고1부터 교과서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뀐 교과서부터는 이제 막 최근 작가들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던 작품들이 좀 덜 나오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여러분 선생님들한테 익숙한 건 이런 작품들이어서 같이 한번 보면, 자, 일단은 뭐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보이잖아. 그런데 봐봐, 쉼표를 쓰게 되면 문장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긴 문장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쉼표가 있고 문장이 길어진 줄 확인을 한번 해보자. 얼굴에, 머리에, 등떨미에 이런 것들이죠. 저기라도 어떠냐고,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없게. 보면 알겠지만 쉼표가 되게 여러 개가 쓰이고 있고, 아까 우리가 연습을 해봤다시피, 자, 그렇죠. 없게 서술어져. 그 다음에 어떠냐 서술어져. 불평이다 서술어져. 계속 보면 알겠지만 한 문장이 계속 길어지는 게 보이죠. 그럼 봐봐, 얘네들이 뭐를 서술하고 있는지 봤더니 여러 대상이 나와 있다. 자, 그럼 봐봐, 지금 시골 촌에서 살던 애가 지하철 처음 본 거야. 그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사람들이 너무 뭐 타고 내리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우린 전차 안 타요? 전차 꼭 한번 타보고 싶어. 그래서 그 전차를 바로 잠깐 타보면 어떠냐 싶었던 거고, 그런데 봐봐, 전차만 신기했던 게 아니죠. 봐봐, 전차도 전차인데요,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시골엔 자동차도 없어, 자전거도 없어. 너무나 신기해. 그리고 건물이 엄청 높아요. 2층, 3층, 4층 숫자를 세고 있어.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전차, 자동차, 자전거 이런 층수들 전부 다 여러 대상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술하고 있다. 괜찮은 선지 되겠네. 됐죠?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이거 판단하는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연습해보는 수업으로 우리 이 OS 문제 보고 계시고, 자, 이게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고3 교재였어요. 근데 지금 딱 중학생 교재예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고3 수업을 할 때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빠르게 했겠지. 그런데 중학생들이어서 이 정도 난이도로 가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좀 어려우면 얘기하십시오. 이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서술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걸 서술이라고 하고, 서술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하나씩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던 간결한 문장이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담담하다, 과거다. 이것도 쪼개볼게. 자, 과거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간을 얘기한다 좀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하지? 시제라고 하죠. 영어에서 시제는 뭐가 결정을 합니까? 동사의 형태가 결정을 하죠. 과거형 이런 거 외우잖아. 미래형은 따로 없어서 will 같은 거 붙여주거나 하잖아. 똑같아. 그럼 국어에서도 영어처럼 시제를 결정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과거 시제 선어마러미라고 배우셨을 거야. 과거 시제 선어마러미가 뭐죠? 엇 같은 게 있어요. 뭐 먹었다, 갔었다 이런 것들. 자, 먹다면 현재 시제죠. 먹었다면 과거 시제죠. 야구 좋아하니? 좋아. 구회를 1점으로 막다라고 하면 현재 시제죠. 막았다라고 하면은 과거 시제죠. 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앗 같은 게 영어로 치면은 조동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시제를 알려주는 조동사. 그거를 국어에서는 선어마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문법 할 때 이건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말 나온 김에 너희 지금 학교 문법 뭐 나가고 있지? 의문하고 있니? 뭐 하고 있어요? 아예 안 나가고 있어요. 알려주셔야 돼.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인지 알 수 있으면 되겠고, 또 뭐가 있냐면 부사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제, 뭐 방금, 아까 이런 것들이 쓰여도 과거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뭐던, 하던 이런 회상의 어미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과거 시제인지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 마지막 담담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길 가다가 돈을 흘려서 잃어버렸어. 너무 슬퍼. 인데 너무 슬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네? 약간 칠가이 느낌이야. 그래서 담담한 어조라는 거는 약간 칠한 느낌이야. 그럼 칠에 반대되는 거 뭐겠어? 과장이고 격정적이겠죠? 또는 주관적이겠죠? 여기는 객관적이겠죠? 그렇잖아. 뭐 남이 돈 잃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되게 칠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담담한 어조는 칠하다라는 느낌을 보시면, 칠가이 미 알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있는 거? 네, 괜찮죠 여러분? 자, 그럼 봐봐 얘들아. 비에서 관결한 문장이냐? 그렇죠. 봐봐. 벌써
야, 어떻게 두 단어로 끝내버려. 맞죠? 나는, 주어는 그 선생님을 보러 학교에 간다. 서술어가 지금 두 개 쓰였죠. 보러 서술어 하나, 간다 서술어 하나. 두 개 쓰였죠. 그러니까 되게 짧다는 게 보이죠. 어색한 이항으로 그리움들이 선생님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자, 방향을 돌린다. 선생님을 향한다. 마음에 가두어졌다. 선생님 벌써 세 개 넘는데요. 이 정도면 두세 개 정도면 괜찮아. 두세 개 정도면. 맞죠? 자, 나는 난쟁이가 쏠린 작은 공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닌다. 그러니까 보니까 주어 서술어 구조가 많아야 한 개에서 세 개 이하잖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다? 간결하다 그랬다. 자, 두 번째 봐봐. 담담하냐? 왜 담담하냐면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봐봐. 지금 보면은 나는 이게 엄청 감격스럽고 힘든 상황인데 그걸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게 담담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과거인지 알아야 되잖아. 쭉 한번 볼까? 어딜 보고 과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여기에요. 그때 처음 들었대. 그때 처음 들었다는 거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니까 이거는 과거 시제고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문제 풀 때 객관식 선지에 있는 정보를 판단할 때는요, 이렇게 뭔가 쪼개볼 수 있어야 되겠고, 쪼갠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일단 찾는 연습이 되는 건데, 이게 일단 중학교 때는 이거고, 고등학교 때 가면 더 이제 어려운 거나 심화로 갈 거니까 그런 점들 고민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요약적 서술이라는 것도 기준이 되게 애매한데 이런 거야. 자, 야구 좋아하니? 미안해. 근데 요즘 취미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썰 풀 것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맨날 집에서 교재 쓰고 있고 수업하고 있고 하는 게 없으니까 썰 풀 것도 없어. 제가 옛날에 여행 갔었던 거 한번 오랜만에 썰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제 쿠바라는 곳을 갔어요. 쿠바라는 곳에 가서 스쿠터를 빌려서 다녔어요. 그런데 스쿠터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그 오는 길에 다행히 구세주들을 만나가지고 겨우 이제 살아남았는데, 쿠바라는 동네 되게 어떤 동네냐면 이제 여기 우리 조카예요. 우리 꼬맹이 조카예요.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마차 타려고 준비 중이야. 여기 운송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차가 없어요, 여기에는. 저기 차 있긴 한데 우리 차는 아니고 일단. 그래서 봐봐, 진짜 실제로 마차가 운송 수단이야. 그래서 여기 자전거 있고 마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고장이 났어. 내 스쿠터가 먼저 갔을 거 아니야? 마차가 천천히 따라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스쿠터를 마차에 실어줬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 내가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이 장면이. 그리고 쿠바의 야구의 나라잖아, 또. 이 왼쪽에 야구장이 딱 이렇게 왼쪽에 보면 야구장이 또 보여. 야구장 딱. 느낌 있습니까? 자, 그럼 봐. 내가 지금 한 10초 동안 일어난 일을 거의 10초 동안 얘기했잖아. 이해됐니? 그럼 이건 요약한 거야? 아니면 요약하지 않은 거야? 요약하지 않은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나 쿠바에 일주일 있었어 라고 얘기하면 되게 짧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얘기야. 실제 시간보다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압축적이다, 요약적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막 풀어쓰게 되면은 막 정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뭔 얘기야? 파악하기 힘든데 너는 고3 때 그냥 공부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되게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해요. 한 번에 처리가. 그래서 요약적 서술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알게 돼. 자, 예를 들어 볼까? 자, 동청이라는 아저씨가 있었대. 이거 약간 패드립인데 부모님이 없고, 그 다음에 물의 배, 양아치들이야. 주획잡기 막 맨날 놀고 그러고 다녔대. 그나마 있던 재산도 없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런 애들은 있잖아. 그럼 봐봐. 부모를 여였다, 양아치들하고 놀아다녔다, 맨날 놀고 다녔다, 재산 탕진했다. 인물의 삶의 내력을 거의 한 20-30년 이 인물의 삶의 내력을 쭉 거의 뭐 한 세 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요약적 서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인물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내력이다. 괜찮겠네요. 됐니? 이런 느낌 봐주시면 되겠고. 자, 필기 정리되셨죠? 자, 되셨으면 넘어가서. 자, 묘사라는 건 여러분 뭐랑 동의어냐면 오감 정보랑 동의어예요. 감각적 정보랑 동의어예요. 경험적 정보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그건 내가 실제 겪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오감 정보다, 감각이다, 경험적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인물의 외양 묘사, 그러니까 생긴 거야. 얼굴이 예쁘다, 뭐 배꼽같이 생겼다, 아니면 얼굴이 뭐 이제 많이 망가져 있다, 부서져 있다, 이런 게 외양 묘사인데, 자, 그럼 봐, 그의 외양 묘사 확인해 봅시다. 어디에 나와 있죠? 그를 노려보았다. 이거 외양 묘사가 아니지, 맞죠? 오라가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얘기잖아. 전과사범이라고 내가 뭐 얼굴에 붙이고 다니는 게, 나 전과자라고 얼굴 붙이는 게 아니잖아. 외양 묘사가 아니에요. 쭉 봐봐. 외양 묘사가 없네. 그렇죠. 외양 묘사가 아니라 뭐야? 사건이나 상황이죠. 됐니? 되셨죠? 여기까지. 자, 필기들 쭉 한번 해주시고, 자, 되셨으면 넘어가서, 자, 여기도 볼게. 시선의 이동에 따라 경치를 묘사하며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아, 봐봐. 이게 시선의 이동이야. 자, 일단은 스쿠터 보고 있죠. 말꼬리 이렇게. 그리고 저 멀리 길도 보이고 왼쪽에 이 야구장. 그럼 봐봐. 가까운 데서 멀리 가잖아. 이런 걸 뭐라고 해? 시선의 이동. 그리고 근경에서 원경. 자, 여기도 한번 볼게. 좌우에 있는 산과 하천을 바라봤더니 꽃들이 막 펴있대요. 그리고 봉접이라는 게 이제 그 벌들을 얘기하는 거야. 벌들이 펄펄 날아서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벌들은 늘어져 있고, 꾀꼬리가 꾀꿀 울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하나 보면서 경치 묘사, 둘러보는 느낌 주는 거 맞네. 됐니?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봐봐. 이거를 그냥 읽고 있다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뭔가 좀 더 느낌이 오지 않을까? 비슷한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이날도 저 동네에서 스쿠터를 타고 쭉 멀리 가고 있었던 중이야. 쭉 가고 있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길래 뭐야? 아, 근데 얘가 좀 약간 무섭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가 딱 봐도 너무 나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반겨하면서 딱 스쿠터에 내려가지고 강아지를 보러 갔더니 얘가 막 애교를 부리면서 만져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라고 내가 방금 말로 얘기했잖아. 이걸 영상으로 보면 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자, 그럼 봐봐. 지금 뭐냐? 디귿이나 내가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글로 읽고, 아, 저런 거구나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아, 맞는 선지구나 판단하시기도 쉬웠던 것 같고. 자, 그 다음 내면 묘사라는 건 속마음에 대한 표현하는 거거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자, 봐봐. 속마음 위주야, 대화 위주야? 대화 위주죠. 자, 그럼 봐봐. 이 두 개의 정보가 좀 대립적인 게 뭐냐면 이거야.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을 딱 해. 이러면 속마음이죠. 근데 입을 통해서 내뱉어. 이건 대화지. 그러면 여러분, 정보의 전체 집합을 두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야. 내면에 대한 부분과 밖으로 드러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달하는 정보를 크게 두 개로 보자면 속마음이냐, 내면이냐, 아니면 외면이냐. 됐니? 그래서 내면 정보냐, 외면 정보냐에서 대화 위주니까 외면 정보겠구나. 내면 심리 없구나. 이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하죠. 예, 계속 필기하면서 따라가 볼게요. 자, 오른쪽 넘어가서 352페이지. 자, 심리가 세밀하다. 세밀하다는 게 되게 애매한데, 세밀하다는 거는 비교적 정보가 많이 주어진다야. 선생님, 그 비교적이라는 기준이 뭔데요?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내면 안 되는데, 이게 옛날 수능 스타일, 현재 내신 스타일이 약간 애매한 걸 내긴 했거든. 자,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의 그러면 심리가 어디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쭉 한번 보자. 희준이가 주인공 같죠? 자, 여러분, 여기는 봐봐. 뒷산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는 정경 묘사, 어려운 말로, 또는 자연 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묘사하는 건데 정경은 경치를 묘사하는 걸 정경 묘사라고 해. 그럼 여기까지는 전부 다 경치 묘사지. 홀로 간 희준이는 적적한 들 가운데 접어들며 고독을 느꼈다. 희준이의 속마음이죠. 그의 외로운 그림자. 그가 외롭다도 속마음과 비슷하지. 눈뜨길 밑으로 따라온다. 공원을 가져왔다. 속마음이죠. 그는 동물을 격려하며 이를 보다가도 가끔 이와 같은 적막을 느꼈다. 속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웃고 떠들고 있어도 마음이 좀 멀어지는 의식의 간격이 나타낸다. 그런 느낌도 있겠고. 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무의미한 것 같고. 인간이 이렇게 하찮은가 가소로운 생각도 들고. 만사가 무심해졌고. 아, 왜 살지? 위안인가? 그렇다. 그래. 열심히 살지 뭐. 쭉 보면 알겠지만 거의 절반 이상의 분량이 그 인물의 심리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필기하시고 읽어보시면 아마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뭐
그 강아지랑 피그랑 이런 이제 돼지같이 꿀꿀댄다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약간 이런 도그랑 피그 드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고 넘어가 봅시다. 대화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일단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화자라고 하죠. 근데 혼자 떠들고 있으면 약간 서울 지하철 1호선 같은 느낌이거든요. 청자가 있어줘야 돼. 그런데 한쪽만 얘기하고 있어도 그래. 뭐가 있어야 돼? 서로 주고받는 소통, 의사소통. 그래서 대화가 되려면 1번 화자, 2번 청자, 3번 전달한 메시지, 4번 의사소통의 상황, 이렇게 4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어야 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슷한 개념으로 대화체, 대화적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도 차차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1번 화자, 2번 청자, 3번 전한 말이니까 전한 언어, 전언이라고 하고요. 4번 상황, 좀 어려운 말로 맥락이라고 해요. 상황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야 대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 맥락이 있어야 돼? 의사소통 상황과 맥락. 잘 따라오시다 보면 이렇게 하루에 종이 한 장씩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자, 넘어가서 354페이지요. 자,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르다. 야, 이거 한번 써보자, 얘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걸 어려운 한자어로,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한자 수업 있지 않았나? 뭐라 그러죠, 이거를? 표리부동. 표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표라고 하고요. 이는 뭐 있지, 속마음. 부는 아니다야. 동은 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표는 뭐야? 겉. 니는 이치나 속. 부는 아니다. 동은 뭐야? 같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 표리부동입니다. 그럼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 자, 백호상군이 왈. 일단 우화소설이야. 우리 우화소설 뭐가 있었지? 이소우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백호, 흰색 호랑이고 산에 있는 군주니까 호랑이겠죠. 호랑이가 군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왕을 호랑이에 비유한 거야. 되게 만물의 경중을 알진데 절망 같음이 없고 송사 이런 거 알려면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보니까 여러분 송사라는 게 쉬운 말로 하면은 쉬운 말?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재판 가는 걸 송사라고 하거든. 그럼 재판을 하는데 양쪽 다 억울할 수 있겠잖아. 그래, 양쪽 다 억울할 수 있으니까 양쪽 다 들어보자. 그런 얘기라는 거야. 그리고 뭐 소진이가 뭐라고 했고 뭐 장이가 뭐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치면 얘네들 누구냐면 차은우고 마동석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걸 어려운 말로 고사인용이라고 하는데, 인용은 어디서 정보를 가져오는 걸 인용이라고 알고 있을 거고, 고사는 오래된 이야기거든.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예로 들게 되면 사람들이 이해가 훨씬 쉬워. 예를 들면 차은우처럼 생겼다. 진짜 잘생겼나 보구나. 마동석처럼 생겼다. 되게 남자답게 생겼나 보구나. 카리나처럼 생겼다. 되게 예쁜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먹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왔고, 그럼 봐봐 얘들아. 오소리랑 너구리도 뭐 하는 애냐? 얘네는 요즘으로 치면 경찰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화니까 동물들을 통해 사람을 표현한 거야. 쥐가 재물이 많대. 우리가 얘네 좀 등을 쳐먹자.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봐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오소리랑 너구리가 뭐 하고 있어? 재물을 많이 쓰니까 우리 한번 등쳐보자. 보이시죠?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재물 등쳐먹자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호호탕탕 우리 이번에 돈 좀 벌겠네. 서대지한테 좀 이렇게 돈 좀 뺏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봐봐. 자,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야. 마음속에 생각했죠. 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데 거북할 수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뇌물 받으려면 실속 차리면서 받아야지. 그럼 봐봐. 속마음은 뭐냐면요. 뇌물 받으려고 할 거야.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뭐야? 봐봐. 뇌물이란 건 애들아 부패한 관료들이 받는 거잖아.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되게 청렴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어디 지금 관의 명령은 지엄한데 뭐 그런 얘기를 해. 무슨 술을 마시고 무슨 지금 요즘 시대에 그런 접대 같은 걸 한다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는 밖에 있을 거니까 일로 와 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속마음은 사실은 뇌물 받고 싶은 건데 표면적으로 뇌물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센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렴한 척 센 척을 해서 뇌물 받는 액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자, 이런 거야. 뇌물도 그런 거야. 내가 막 세게 나가고 그래야 상대방도 뇌물 돈을 많이 줄 거 아니야. 그런데 뇌물
뭐 100만 원? 오케이. 이래버리면 100만 원에서 끝나. 아, 무슨 100만 원 같은 얘기라고 했어. 아,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깜빵 갑시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막 무서우니까 그럼 1000만 원 드릴게요. 1억 드릴게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 엄청 강직한 척을 해야 그거를 뇌물 주고 해결하려는 사람도 큰 돈을 줄 것 같으니까 표면적으로 엄청 강직한 얘기를 하면서 뇌물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이 나와 있잖아. 즉 속마음은 뇌물 받고 싶어. 표면적으로는 나 뇌물 같은 거 안 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 진실성과 진실성 없다,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방금 저 부분 때문에 괜찮은 선지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친구 7시에 가야 되잖아요. 피곤하신지 약간. 네. 자, 넘어가서 얘만 하고 지금 가야 되는 친구 있어서 쉬긴 좀 그렇고 간식 받고 바로 또 이어서 하다가 7시 지나서 좀 쉴게요. 자, 얘들아 봐봐. 인물 간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노란색으로 인물 간의 대화 보면 봐봐 얘들아. 따옴표 보면 되잖아. 따옴표 보면 되잖아. 따옴표 보면 되잖아. 그럼 따옴표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물 간의 대화 돼. 그런데 봐.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속마음이 드러나냐 봤더니 그렇죠.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서방님 춘향아라는 걸 보니까 주인공은 춘향이겠죠. 춘향이죠. 그럼 춘향이 처한 상황 한번 현갑해 쳐볼까요? 춘향이 처한 상황 어디 있지? 자, 여기 있죠. 이 내 신세가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됐다. 춘향이 처한 상황이죠. 그럼 춘향의 내면 심리도 찾아볼까? 어디 나와 있죠? 이 네 신세 어쩔 수 없구나. 아이고 나 원이나도 어깨 죽여주세요. 서방님 네가 맞아 죽으면 우리 놀던 부용당에서 데려놓고 손수저를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양지에 묻어주세요. 서방님 귀히 되시면 다시 와서 그때 장례를 치러주시고 저 이렇게 수저를 원사 춘향지묘라는 8자만 제 비석에다 새겨주세요라고 유언 남기고 있죠. 근데 봐. 유언도 자신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대화고 죽게 된 상황에서 주황색이라는 내면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잠깐 끊고요. 256페이지. 대화와 독백적 발언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제 대화랑 독백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화는 아까 얘기했던 그 4가지 다시 한번 써볼까요? 1번 화자가 있어야 되고 2번 청자가 있어야 되고 3번 전달한 언어 4번 의사소통 상황이 있어야 돼요. 이게 대화야. 반면에 여러분 독백은요. 이게 독백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독백하고 독백적은 다른데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독백은 대화는 냈다 했어야 돼. 독백은요 화자만 있고 이게 나머지 다 없어야 돼. 그러니까 혼잣말이에요. 대화는 이게 다 있는 거야. 독백은 다 없는 거야. 그런데 독백적인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개념을 자세히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고 자 그럼 봐봐. 대화도 있고 독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 자 대화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일단 인물에다 동그라미 쳐볼까? 이름이 바우야. 바우야. 그리고 배달부예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 여기는 바우와 배달부의 대화야. 자 그리고 보통 이렇게 중략 줄거리가 있으면 중간에 흐름이 끊기거든. 중략 줄거리 봤어요. 뭐야 지금? 그렇지. 천다리의 사망 소식. 아마도 가족이겠죠.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야. 그러면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입장이야? 그렇지. 바우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혼잣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봐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얼댔다는 걸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더더욱 혼잣말이죠. 그래서 위쪽 판단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대화가 모였을 거고 중얼댔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독백이 보이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괜찮은 선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필기 한번 해보시죠. 자, 15분 정도 하고 7시에 잠깐 쉴게요. 식사 교대로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넘어갈게요. 자, 내적 독백, 속마음을 내적 독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속마음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나와 있지? 잘 모르겠지. 대화 중심 아니야? 그렇죠. 내적 독백이라기보다는 봐봐. 아까도 얘기했죠. 내적 독백이라는 건 내면이잖아. 정보를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었잖아. 내면이냐 아니면 외면이냐. 외면은 대화 위주인데 보면 알겠지만 큰 따옴표가 많은 걸 보면 외면 위주죠. 그래 내적 독백이 틀렸다라고 하면 되겠네. 내적 독백 X 되셨죠. 자 반면에 위기철의 9살 인생은 내적 독백 위주죠. 왜? 큰 따옴표가 거의 없잖아.
그래서 결국 이거야. 이제 팁을 드리자면 뭐라고요? 그렇죠.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 큰 따옴표가 있으면 대화, 없으면 큰 따옴표가 있고 없고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아래쪽 큰 따옴표가 없네, 내 쪽 독백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큰 따옴표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열심히 하고 계신 좋네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35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추상적 개념. 이것도 어려운 단어인데 이런 거야. 뭐가 있을까? 제가 죄송해요. 요즘 너무 이것도 봐봐. 언제야? 2019년이에요. 재밌는 일이 없어. 이게 이런 거다. 이런 똥쟁이 알아요? 똥쟁이? 뭐 똥을 많이 싸는 애겠지. 지금 왜 그러냐면 사진에 똥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쿠바에 제가 에어비앤비에 이렇게 있었을 때 윗집이 주인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 정도면 와, 막 이만한 어떤 그 아침상을 들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이 딱 열리잖아. 꼭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와. 그래서 나는 되게 나를 반겨하면서 인사하러 온 줄 알았어요. 얘가 와가지고 루틴이 있더라고. 그 모닝똥을 저희 집 화장실에 싸고 가는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딱 볼 때마다 그 생각이 항상 처음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귀엽다 이러면서 나한테 친한 척 하는구나. 그래서 예뻐해줘야지 했는데 얘의 루틴은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가는 게 얘 루틴인 거야. 얘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잘 봐 얘들아. 방금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얘기지 싶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정보를 되게 자세히 줬죠. 정보를 자세히 주다 보니까 뭔지 알겠다라고 뭔가 좀 더 느낌이 잘 오잖아. 그래서 이런 거 얘들아. 정보를 자세히 주지 않아. 이 정보를 자세히 주지 않는다라는 거랑 비슷한 말은 뭐냐면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정보를 자세히 준다는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해. 또 이런 거야. 우리가 오감 정보를 준다, 경험적 정보를 준다 이런 것도 구체적이라 보통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오감이나 경험이 없이 뭔가 생각을 얘기하거나 관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거를 추상적이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보다 훨씬 늦었죠. 제가 이게 구체인지 추상인지 이 단어가 잡히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휘력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차근차근 이 단어들을 기억해 가시면 되겠고 그래 보시면 알겠지만 추상적인 개념어 뭔가 추상적인 얘기들 뭐 정보가 자세히 없는 것들 뭐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뭔가 자세히 주면 구체적이고 오감 경험적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봐.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 요약적 서술이 있냐?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냐? 그럼 빨간색으로 추상적 개념 한번 찾아볼까? 자, 봐봐. 뭐 동기라는 단어, 충동이라는 단어, 형의 내력이라는 단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좀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인물 간의 대화가 나와 있고 형과 동생의 대화가 있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략 윗부분은 추상적 개념어 요약적 소설, 중략 아랫부분은 인물 간의 대화, 맞는 선지구나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필기 좀 해주시고 자 넘어가서 359페이지요. 자 정한당과 최일기가 천자에게 토병과 가다를 칠 것을 요청하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문제부터 봐야 되라 이럴 때는. 자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는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 대화 같은 게 많이 나와봐. 그러면은 막 설명할 게 길어지는 거니까 사건 진행이 느려져요. 자 반대로 대화 같은 게 좀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요약적이 되죠. 설명이 요약적이니까 사건 진행이 빨라지겠지. 이렇게 두 개로 쪼개놓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가와 나를 비교해 보자고요. 뭐가 설명이 길지 뭐가 어떤지. 그럼 대화 위주로 보면 되겠는데 자 봐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전부 대화죠. 그런데 보면은 대화가 거의 없고 자 이거 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는 혼잣말이죠. 독백이죠. 여기는 내 말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보면 알겠지만 대화가 없고 거의 혼잣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어떻게 돼? 대화가 많아. 그러니까 사건 진행이 느려요. 맞네. 맞는 선지긴. 되셨죠? 다시 가는 대화가 되게 많지 설명이 길어져요. 사건 진행이 느린 거고 나는 뭐 끼케야 독백 한 줄 두 줄 정도 있는 거니까
설명이 되게 요약적이고 사건 진행이 되게 빠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들 하고 계시죠? 5분만 참자. 자, 우리 오늘 많이 했다. 구성, 짜임새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슬픈 소설인데 이건 좀 아껴둘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좀 고1쯤 됐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게 슬픈 소설인데 어떤 소설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무허가 집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허가 집이라고 해서 나쁘다고만은 볼 게 없는 게, 이 시절에는 이게 평범하게 사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무허가 집인데 이걸 다 내보낼 수도 없는 거야. 아니, 맞잖아요.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100년도 안 됐잖아.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 1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어. 우리 땅을 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지금이야 뭐 당연히 이게 체계가 만들어졌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던 시절이다 보니까 무허가 집들이를 하시라도 의식주를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문제 때문에 일단 어떻게, 야 우리 여기 재개발해서 아파트 하나씩 줄게 라고 해서 재개발을 하고 입주권을 주기로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데 뭐 여기에 살았겠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살았잖아. 그럼 당장 이사 비용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입주권을 헐값에 팔게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시세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었을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살려면은 결국 입주권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영희는 입주권을 찾으러 가출을 해요. 자, 그리고 봐봐. 입주권이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집들을 다 부셔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철거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집이 철거되니까 우리 가족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족들 애가 타져. 영희가 안 오니까. 영희를 어떻게든 기다려야 되는데 집이 철거되는데 어떻게 기다려.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집을 철거할 시기, 그리고 영희가 입주권을 찾으러 간 시기 맞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크나큰 비극을 만드는 그런 구성인 거지.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주간차 하나 작업됐을까요? 태준사한테 확인해가지고 7시 가야 되는 친구 확인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사건 진행이 되고 있다. 대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화 중심이면 거꾸로 가기가 어려워. 왜? 대화라는 건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화 흐름대로 사건 진행 맞는 선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나? 대화 위주로 있으면 돌아가기가 어려워. 실제로 돌아간 부분도 없고, 대화를 하게 되면 쭉 시간 순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은 있을 수밖에 없겠고, 맞는 선지고요. 되셨니? 네네. 자, 그리고 좀 이따 과제 나갈 건데 많이는 풀어올 필요 없고요. 하루에 3개씩만 풀어오면 될 것 같다. 다음 주까지. 그래서 지금 나가는 과제는 하루에 3개씩 풀어오는 걸로 월간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되셨죠? 자, 넘어가서 367페이지 볼게요. 자, 그럼 봐봐. 시간의 흐름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 그럼 봐. 자, 그는 지금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현재죠. 바로 이날 오후였으니까 얘들아 봐봐. 자,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금이고 이날 오후면 그 전이겠지. 됐니? 그러면 현재에서 어디로 갔어? 과거로 갔죠. 시간 순위 아니죠. 틀린 선지네. 여기까지 되셨죠? 되셨나요? 예. 필기하시고. 자, 넘어가서 이제 입체적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구성이라는 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야. 자, 현재에서 쭉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뭔가가 전개됐을 때 뭔가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없는 거를 평면적 구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현재를 서술하다가 과거로 가.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꾸로 갔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역행 구성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순서대로 갔으니까 순행 구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선생님, 현재 갔다가 과거 갔다가 다시 현재 오는 애들도 있던데요. 자, 그럼 두 개를 합치면 돼. 자, 이거는 뭐예요? 역행이죠. 그리고 다시 시간 순으로 갔죠. 그럼 순행이죠. 역행 더하기 순행이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줄여서 역순행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시간 순대로 가지 않으면 변화가 있다고 보고 얘기를 전부 다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전부 다 평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평면적 구성, 변화가 있다,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입체적 구성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나올 때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368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얘들아 봐봐. 내가
말하는 시점은 현재죠. 이걸 사실 예전에는 중3 때 배웠는데 이게 고1로 좀 넘어가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봐봐. 말하는 걸 발화라고 하거든. 발화. 그래서 발화하는 시제라고 해서 발화시라고 해요. 발화시는 당연히 현재일 수밖에 없어. 그럼 봐봐. 사건이 일어난 걸 사건시라고 해요. 그럼 봐. 사건시도 현재일 수도 있겠고 미래일 수도 있겠고 과거일 수도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사건시랑 발화시가 일치하는 거는 현재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럼 봐봐. 여기 과거 시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냐면 발화시보다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앞쪽이죠.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다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과거 시제는 뭐다?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다요. 그럼 거꾸로 미래 시제는 뭐라고 표현할까? 그렇죠. 사건시보다 발화시가 앞서 있다. 됐죠. 그럼 봐봐. 발화시랑 사건시랑 일치하는 거는 현재일 때만이죠. 그럼 그 얘기요. 서술하는 시간은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시제를 얘기하는 걸까 얘는? 발화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서술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서술하는 대상은 뭐야? 사건이죠. 서술되는 시점은 뭐야? 사건 시점. 그래 결국 무슨 얘기야?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과거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 시제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필기됐니? 좀 작품들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사실 뭐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근데 봐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니? 그렇죠. 자, 나를 끌고 농바의 고개를 넘을 때처럼 뭐뭐 때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과거 얘기하는 거겠죠. 잊고 있진 않겠지도 과거겠죠. 왜? 옛날 얘기니까. 잊고 있다. 옛날 걸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특히나 어머니가 정정했을 때 이것도 과거겠죠. 결국에는 전부 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맞겠죠. 예,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가서 그 다음도 볼게요. 자, 369페이지요. 자,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체감이라는 단어는 변화가 있으면 입체감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봐봐.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변화, 입체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복 교차가 있으면 당연히 입체감은 100% 맞는 건데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과거, 현재가 반복하면서 교차가 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어떤 글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는 현재를 얘기하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갔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현재랑 과거의 교차인데 반복은 아니야. 왜? 현재에서 과거로 한 번 갔죠. 과거에서 현재로 한 번 갔죠. 그러니까 교차는 맞는데 반복은 아니야. 다시 이렇게 되면 교차는 맞는데 반복은 아니야. 자, 그런데요. 다시 봐봐.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어요. 그러면 자,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 한 번, 두 번이죠.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거 두 번이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2회 이상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반복이 맞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로 왔다 갔다가 2회 이상은 있어야 반복이야. 한 번만 왔다 갔다 했어? 그럼 교차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과거 같이 왔다 갔다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반복 교차가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반복이 없을 거야 아마. 됐니? 자, 그러면 필기하셨으면 위쪽으로 가서 현재 과거 시제 정도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봐. 과거 시제도 없어. 그냥 옹점이 얘기야. 그쵸? 그래서 현재와 과거인지도 모르겠거니와 반복 당연히 없고 교차도 없어요. 됐습니까? 정답은 틀린 선지겠죠. 정답은 틀린 선지. 되셨죠? 네, 필기하시고. 자, 넘어가서 병렬적 구성인데 자, 무슨 얘기 이런 거 얘들아. 아까도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쭉 작품이 나열되는데요. 중간에 어떤 얘기가 이렇게 낑겨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시간이 뭐 2025년 3월 10일이라고 한번 해볼게. 3월 1일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간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이야기 속 이야기나 이야기 속 이야기를 바꿔 얘기해서 사파라고 하거든요. 이야기 속 이야기가 있는 구성을 사파 구성이라고 해요. 또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회상도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야. 회상했다가 다시 원래 시간대로 돌아왔다고 치자 얘들아. 그럼 봐.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두 개가 병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두 개가 병렬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일종의 병렬이겠지. 두 개를 한 번에 보여주니까. 이해됐어?
그럼 봐봐. 지금 장면이 예를 들면 두 장면이 나오잖아.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제 인스타 사진 아무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콩이 사진.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왼쪽 사진과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동시에 나와 있잖아. 이런 거 이제 병렬이라고 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얘를 찍은 시간대와 여기 시간대는 다르죠. 여기 시간대는 현재야. 이건 과거야. 그럼 봐. 소설에서 이걸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소설에서는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쭉 읽어가잖아요. 우리가 쭉 읽어나갔는데 여기까지는 3월 10일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했다가 다시 3월 10일로 갔어. 그러면은 이거를 최대한 한눈에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 그럼 한눈에 보여줬다. 두 개를 병치시켜 보여줬다.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줬다. 그래서 그걸 병렬적 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이야기 속 이야기나 회상 구성이 있을 때 병렬적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거야. 자, 신선을 보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 신선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신선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나이 많은 사람은 보았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보았대. 또 맛있는 것에 대한 얘기죠. 그럼 봐봐. 지금 세 가지의 독립적인 이야기. 신선 이야기, 나이에 대한 이야기, 맛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잖아.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병렬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있다 지금? 병렬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필기하셨으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37페이지 넘어가서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사파 형식, 아까도 얘기했죠. 사파 형식이라는 거는 이야기 속 이야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봐. 독립적으로 신선 이야기, 나이 많은 사람 이야기, 훌륭한 맛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응칠이랑 응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파 형식 없습니다. 응칠이랑 응호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소설이냐면 이제 응호는 엄청 열심히 일하는 애야. 근데 얘가 어차피 수학을 해봐야 이게 다 소장료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냅둬 버리고 자기가 기른 벼인데 이걸 수학을 했을 때는 다 막 돈 갚아야 될 일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냅둬 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몰래 그걸 자기가 훔쳐요. 자기 벼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할게 얘들아.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역사 시간에 이런 걸 배웠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농업 경제였잖아. 농업 경제는 생산 수단이 일단 토지, 노동력, 기후였어요. 뭐 기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럼 토지는 소유의 대상이잖아. 그래서 토지를 소유한 애들이 이 노동력을 공급한 소작농들한테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노동력으로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 토지료를 받은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10%면 정말 싼 거였고 보통은 30%, 많을 때는 70%까지 받아요. 자, 그럼 봐봐. 내가 100을 수확하잖아. 그러면 70을 떼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봐봐. 내가 내 걸 훔쳐. 50을 훔쳤다고 치자. 그럼 50을 나중에 수확을 하잖아. 그러면 35만 줘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수확량을 봤을 때 이 소작농이 빚을 안 지고 살아가려면 최소한 50% 이상은 자기 소득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야. 농사를 딱 지었는데 농사가 100개 졌다고 하자. 뭐 소작료가 예를 들면 70%라고 하자. 그럼 70은 누구한테 가? 지주. 토지를 소유한 사람한테 가고 나머지 30이 소작농한테 가는 거야. 근데 소작농이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대출하니까 또 그 빚 갚느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성실한 응호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야. 자기가 자기 거에서 한 50 정도를 훔쳐봐.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지은 농사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고 벼들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이만큼 훔쳐가. 훔쳐가고 나면 수확량이 얼마 남아? 50이 남아. 그럼 남은 50에서 70%를 지주를 떼주면 지주한테는 35만큼만 가는 거야. 봐봐. 내가 100을 놔두고 70을 떼주면 70이 가야 되는 건데 50에서 70%니까 35만 가. 여기까지 되니? 그럼 봐봐. 원래대로였다면 소작농의 응우는 30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훔친 50에다가 50의 30%니까 15를 더 받아가야 되게 돼요. 그래서 65를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 그냥 수학이야, 얘들아. 봐봐. 내가 원래 수확량이 100이었을 때 지주한테 70%가 가야 돼. 그럼 소작농은 30%밖에 못 받으니까 생활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우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논에서 몰래 50%를 훔쳐요. 그러면 일단 50은 내가 갖고 있는 상태지. 그럼 남은 30%만 남아있잖아, 지금. 자, 그럼 봐. 50에서 70은 지주한테 주고 50에서 30은
소장농인 응호가 가져간 거야. 그러면 자 50에서 35 지주 주고 응호는 15를 가져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 이미 50을 훔쳐놨으니까 15를 더 받아서 65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응호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 지은 걸 자기가 훔쳐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봐봐. 누가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응호가 자기 논에서 자기가 훔쳐가면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훔쳐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장농인 응호는 차일피일 추수를 미루고 응혼의 배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누구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응혼의 형인 응칠이가 너무 양아치야. 그래서 야 응칠이가 훔쳐간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으니까 응칠이는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응칠이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돕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을 잡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둑을 잡았거든? 잡았더니 그게 누구니? 응호잖아. 깜짝 놀란 거죠. 그런 소설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그 시절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야기 속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야? 그렇죠. 한 가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이 사건을 서술한 것 뿐이기 때문에 사파 형식 이런 거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선지 되겠다. 자, 이제 액자식 구성,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는 자, 정한담, 최일기 두 사람이 천자한테 간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주부랑 또 서로 이제 이렇게 말을 다투고 있는 거잖아. 결국 어떻게 됐어?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정한담이랑 최일기가 얘네는 간신배들이야. 그리고 유주부는 충신이야. 그래서 황제에게 얘네가 자기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리치라고 그게 아니라고 황제한테 되게 충언을 했어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 얘네들이 모함을 해. 그래서 유배를 보내요. 자, 이런 사건의 흐름이잖아.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이득을 취하려고 간언을 했고 충언을 했고 못마땅한 상황에 모함을 했고 유배를 가는 그냥 1, 2, 3, 4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순서대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액자식 구성 이런 건 아니겠다. 순서대로 가고 있다. 액자식 구성 아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자, 정리하시고 자, 이어서 김동래 무녀도인데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이것도. 자, 그럼 봐봐. 중간쯤 보면 봐봐. 내가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여기도 이야기인데 둘 다 이야기인데 봐봐. 여기는 파란색으로 얘기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죠. 자, 그럼 봐.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바깥 이야기 속에 있는 이야기죠. 이해됐니? 자, 여기 파란색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바깥 이야기 안쪽에 있는 이야기야. 여기서 원래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읽어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바깥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야기가 마치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액자 안에 끼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야기 속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깥 이야기야. 그럼 바깥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바깥 이야기는. 됐어? 이게 바로 사파식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속 이야기가 얘고요. 바깥 이야기는 여기지.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바깥 이야기를 좀 어려운 한자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바깥에 있는 그림 같다라고 해서 외화라고 하고요. 이야기 속 이야기는 안쪽에 들어와 있는 그림이라고 해서 내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내화, 외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액자식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셨죠?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대립적인 두 공간을 병치시켰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공간이 두 개 나와야 되는데 대립이라고 하면 이런 거 얘들아. 세속이냐 탈속이냐 또는 이세계냐 현실세계냐. 자, 두 개를 한번 쪼개볼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심청이는 어디 얘기야? 현실세계 이야기지. 그런데 용왕이 나온 걸 보니까 용왕이라는 것만으로 여긴 이세계죠. 심청의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당연히 현실세계겠. 그러면 당연히 중략 전에는 이세계, 중략 이후에는 현실세계겠죠. 그래서 대립적인 두 공간 병치. 괜찮겠네. 되셨죠? 자, 필기하시고 자, 넘어가서 181페이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의 병치를 했다. 자, 봐봐. 지금 화산댁은 어디에 있냐면은 서울에 있는
아들 집에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잠자리야. 그리고 꿈에 든 거겠죠. 꿈에는 어디로 갔어? 내가 그리운 고향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럼 봐봐.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현실에서, 여기까지 현실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야? 갑자기 꿈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꿈으로. 그럼 동시에 진행되는 걸까? 해서 쭉 봤더니 꿈속 이야기인데 동시야 아니면은 일종의 회상이야? 일종의 회상이죠. 그러니까 약간 꿈결에 아니면은 그냥 상상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고향집은 이런데라는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럼 동시에는 아니고 A는 과거 고향집에 대한 얘기니까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X라고 봐야 되겠네. 사건 지연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사건 지연은 맞고 동시 진행은 틀렸다. 필기해 놓으시고 되셨나요? 여기까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영상 잠깐 끊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자.